안녕하세요, 여러분. 와, 진짜 지금 너무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오지만 캐나다 사시는 분들 꼭 조심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와, 진짜 저희가 사기를 당하는 날이 오다니 진짜 믿기지가 않아요. 이 일은 어제 있었던 일인데요. 남편에게 일어난 일이지만 부부는 하나니까 저에게도 일어난 일이나 마찬가지죠. 어, 남편이 게임용 노트북도 있고 회사 노트북도 있는데 노트북이 하나 더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도 나도 필요 없으니까 팔면 되겠다 하고 이거를 키지지에 올렸거든요. 근데 이제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고 직거래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거래하고 온다고 나갔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남편이 중고 거래를 하고 오면 항상 현금으로 받아오기 때문에 현금을 들고 왔는데 집에 올 때 현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현금 결제 안 했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트랜스퍼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트랜스퍼가 그 캐나다에서 많이 사용하는 계좌이체 방법이거든요. 근데 계좌에 이제 돈이 입금되면 알람이 오잖아요. 뭐 문자나 뭐 입금되었다. 금액 얼마가. 근데 어 그런 알람도 없고 그 돈이 들어왔다고는 하는데 돈이 안 들어와 있는 거예요, 통장에.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좀 이상한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봐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남편이 나 그 자리에서 바로 메일도 그게 왔대요. 계좌 이체 오토 디파짓 됐다고. 남편은 금액이 좀 커서 이체되는데 시간이 걸리나 보다 하고 왔대요. 왜냐면 간혹 30분 정도 소요될 때가 있다고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저희가 렌트비도 계좌이체로 받는데 그 금액이 더 큰데 바로바로 입금이 되거든요. 근데 남편은 그냥 메일도 바로 왔고 오토 디파짓도 자기가 설정해놨으니까 들어온 건 맞는데 이제 본인의 은행에서 나한테 입금해 주는데 시간이 걸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서 이상하다는 걸 알고 돈이 들어올 때까지 물건을 안 줬어야 되는데 그냥 남편은 온 거죠. 근데 여기서 남편이 의심을 안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한국에서도 계좌이체 할 때 저희가 계좌번호 먼저 누르면 그 계좌번호 그 상대방 받으시는 분 성함이 딱 바로 뜨잖아요. 그래서 상대방 다 이 이름 맞으세요? 이러고 확인하고 이체를 보통 하죠. 그 남편도 본인이 계좌 받을 곳을 자기가 눌렀고 딱 자기 이름이 바로 뜨더래요. 그래서 그 앱이 이상하다는 거를 의심을 하지 않은 거죠. 왜냐면 남편이 자기 이름을 말한 적도 없고 그리고 계좌 메일에 자기 이름이 들어가 있지도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상대방이 그 자리 남편 앞에서 그 이체 실행 버튼 누르니까 바로 남편한테 메일이 왔대요. 또 남편이 의심을 안 했던 게 실제로 얼마 전에 저희가 이 트랜스퍼를 했는데 바로 처리가 안 되고 조금 있다가 처리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의심을 못 한 거죠. 이게 어떻게 사기를 친 거냐면요. 남편한테 계좌 이메일을 누르라고 한 그 페이지는 진짜 계좌 이체하는 페이지가 맞았고 남편이 이제 계좌 이메일을 누르면 받는 사람 정보가 딱 뜨잖아요. 그걸 딱 확인한 다음에 이제 남편한테 핸드폰을 건네받고 이제 남편한테 계속 약간 스몰톡을 하면서 시간을 끈 거죠. 제가 봤을 땐 그거를 빨리 캡처해서 그 같이 이제 범죄하는 걔한테 보내면 걔가 그 메일의 그 양식을 위조로 작성해가지고 바로 남편한테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남편은 그냥 메일 보고 이게 똑같으니까 맞나 보네 이렇게 했을 테니까. 그래서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면 여기 보시면 어느 게 가짜고 어느 게 진짜인지 아시겠나요? 정답은 왼쪽이 진짜, 오른쪽이 가짜입니다. 이렇게 봐서는 사실 내용이 똑같고 양식, 레퍼런스 넘버 있는 것까지 똑같아요. 단지 첨부 파일 크기가 약간 지금 다르잖아요. 근데 사실 이것만 이렇게 이 크기가 사이즈가 다르네 이러면서 보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만으로 사실 알기가 어렵고 여기서 알 수 있는 방법은 보낸 사람 메일 주소를 확인하는 건데요. 진짜 이 트랜스퍼를 보낸 거면 이렇게 아래에 메일 주소로 떠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기꾼 거는 지메일로 떴어요. 근데 보통 메일을 받을 때 그냥 이렇게 보낸 사람으로 뜨고 이 옆에 그 메일 주소가 바로 안 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확인하려면 그 사람 이름이 눌러가지고 정확한 메일 주소를 확인해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안 하는 걸 알고 이제 이 사기꾼은 그걸 노린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상대가 이체를 했다면서 메일 확인해 보라고 하면 거기서 끝내시면 안 되고 꼭 계좌에 돈이 들어왔나 확인하시고 뭐 좀 시간이 걸리나 보다 이러면서 이제 그 사기꾼 애들이 얘기할 거예요. 뭐 이 메일은 갔으니까 정확할 거다 막 이렇게. 그러면 이런 식의 말은 다 거짓말이니까 진짜 그냥 저 새끼 거짓말하네 이러면서
그냥 물건 절대 주지 마시고 거기서 그냥 거래를 끝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기라는 게 안 당해야지 안 당해야지 하지만 이게 순간 그 상황이 되면 진짜 당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꼭 조심하세요. 그리고 제가 이거 말고도 어떻게 다르게 사기를 치는 게 뭐가 있는지 찾아봤어요. 그래서 그 어떤 방법으로 또 사기를 치냐면 이 트랜스퍼를 했다면서 사진을 찍어 보내준 다음에 그 아래 QR코드를 같이 보낸대요. 혹시나 이체가 안 되었다면 이 QR코드로 해서 받으면 된다는 말과 함께. 근데 이것도 사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QR코드 절대 하지 마시고 근데 진짜 왜 이렇게 세상에 나쁜 사람이 많죠? 진짜 그 머리들로 다들 뭔가를 했으면 전 세계에 도움이 되는 일이 했을 텐데 말이죠. 그 사기꾼한테 이제 저희가 너 카메라에 사진 다 찍혔고 경찰서에 신고하겠다고 했는데 그 메시지 읽고 답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열받더라고요. 이게 우리 완전 호구로 알고 무시하네 이런 생각. 심지어 자기가 학생이라면서 돈도 깎아달라 했거든요. 그래서 깎아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5,000불 이하는 소액으로 보고 경찰이 잘 수사를 나서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마 그 점을 악용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겁도 안 먹는 거죠. 이런 여러분 그냥 욕이 막 나와요. 진짜 제가 한마디 하고 싶은 게 너 인생 그렇게 살다가 진짜 크게 당하는 날 온다. 진짜 지금은 뭐 우리 속인 것 같고 막 저 사람들 바보네 하면서 이렇게 되지? 너가 그렇게 크게 당하는 날이 한 번 올 거야. 내가 진짜 하여튼 그러니 여러분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고거래를 하실 때는 무조건 캐시, 무조건 현금으로 받으시고 그 금액이 커서 상대방이 이 트랜스퍼를 하겠다면 거절하시고 그 상대방 주 거래 은행 앞에서 거래를 하자 하세요. 그러면 현금으로 뽑아서 바로 주고 그러면 은행에서 뽑은 돈이니 이 현금이 위조되었을까 걱정도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게 1,000불이 됐든 2,000, 3,000, 뭐 4,000, 5,000 물가 뭐 100만 원부터 500만 원이든 무조건 그냥 현금으로 받으시고 그 방법밖에 없어요. 저도 또 막 진짜 찾아봤더니 그냥 무조건 금액이 얼마든 다 현금 결제를 하더라고요. 직거래해야 되고 현금 결제하고. 그럼 사실 이런 문제가 일어날 필요가 없거든요. 이게 사기라는 게 2만 원만 당해도 열받고 속상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180만 원을 손해봤으니 더 화가 나더라고요. 물론 그 금액만큼 저희가 주고 산 게 아니라 실제로 그냥 좋게 행복 회로를 돌리자면 그 정도 손해는 아니라고 볼 수도 있으나 어쨌거나 그 값어치를 받을 수 있는 거였는데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참 속이 상하더라고요. 원래 남편이 중국어를 할 때면 같이 나가곤 했었는데 이제 그날은 제가 몸도 안 좋고 해서 안 나갔거든요. 근데 하필 그날 이런 일이 생기니까 같이 나가줄 걸. 그럼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뽑아오라고 할 걸. 그럼 막을 수 있었을까? 하는 이런 자책이 또 들면서 잠을 못 잤어요. 그냥 화가 나가지고. 근데 또 되게 웃긴 게 남편은 잘 잤어요. 남편은 좀 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미 일어난 일이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남편은 잘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무튼 남편도 이번 일로 좀 더 꼼꼼하게 체크하는 습관을 가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알았지 여보? 앞으로는 조금 내 말에 귀도 잘 기울여주고 조금 꼼꼼하게 약간 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캐나다 이민 정책이 계속 바뀌고 있어서 국제학생분들도 비자가 연장이 안 되면 오래 나가야 할 수도 있고 뭐 역이민 하시는 분들도 요즘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러시다 보면 급처분 하시는 경우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니 꼭 중고거래 하실 때는 직거래 하시고 현금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물건을 사실 때도 만나서 직거래 하시고 현금도 그 자리에서 주세요. 네. 진짜 또 조심하셔야 되고 뭐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누가 이걸 책임져 주지도 않고 하니까 온전히 저희의 실수고 저희의 뭔가 어쩔 수 없는 손해인 거고 여러분들은 진짜 이런 일 안 당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영상 찍은 거니까 꼭 참고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실 건 딱 2가지예요. 직거래 하시고 2번째 현금 결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카메라 있는 데서 거래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저희도 지금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서 엄청 해결해 줄 것 같진 않아요. 근데 그래도 일단 신고는 할 거고 어떻게 되는지 후기도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참 저희가 지금 이제 사는 집에서 이사를 가고 싶어서
이제 이사 때문에 정신이 없거든요. 집도 생각보다 잘 안 구해지고 쉽게 구해질 줄 알았는데 안 구해지고 오늘도 또 집 보러 가야 되고 그래서 이 지금 한 1-2주가 되게 정신이 없고 되게 뭔가 정신적으로도 힘든 와중에 이 사기까지 당하니까 이제 막 정말 멘탈이 너덜너덜해졌어요. 근데 또 어차피 어쩔 수 없이 이겨내야 하는 거고 또 다 지나가겠죠? 네. 그래서 어떻게든 또 이 위기를 잘 이겨내고 좀 좋은 집이 나타나서 발품 팔수록 좋은 집을 만난다고는 하니까 좀 좋은 집을 만나가지고 또 거기서 새로운 곳에서 또 새롭게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그래서 요즘 차가운 음료 마시면 안 되는데 차가운 음료만 마시고 싶어요. 속이 타가지고. 하여튼 여러분 꼭 조심하시길 바라고 다음 영상에서 좋은 소식도 가지고 올게요. 안녕히 계세요.